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 잘 들었나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장 가격의 변동을 들어갈 차례인데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다른 얘기하면은 최근에 가내신 9월 기준으로 가내신이 발표됐죠. 떨어진 친구도 있겠고 높아진 친구 아니면 유지가 된 친구들 다양하게 있을 건데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말고 이야기를 좀 잘 준비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월 즈음에 1차 평가가 없다라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거나 풀어질 것 같기는 한데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공부해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실시간 수업 결과 처리 당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내용을 보니까 아마 다음 주는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교해서 얼굴 마주하고 수업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단원에서 4-3이 되겠죠? 시장가격 변동 부분에서 아마도 경제를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복습을 자세히 한 것은 오늘 수업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도 오늘 조금 천천히 진행해 보고자 하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당연히 등교하고 나서도 이 부분을 복습할 예정이니까 오늘 잘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단원에서 마지막 3단원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는 경제 단원들의 내용들, 예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 그렇죠. 상식 수준이었어요.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고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고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거를 그래프로 옮겼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포기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쉬운데 이제 그래프라는 수학적인 관계가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오늘 수업도 시작은 상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는 선생님이 잘 몰라요.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선생님은 중학교 때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중3이 되면 30,000원, 1년 10,000원씩 올라갔었는데 물가가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비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용돈은 지금 그냥 한 달 용돈을 5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한 달에. 몰라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이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한 달에 50,000원으로 평상시에 햄버거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했어요. 50,000원이라는 돈을 잘 분배해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가내신 발표를 부모님께서 들으시더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동생이랑 크게 싸웠다거나 아무튼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갑자기 부모님이 한 달 용돈을 안 주시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햄버거나 떡볶이의 가격이 예전과 달라졌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죠. 그 제품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나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 제품들의 가격은 그대로였어요. 그 제품들의 가격이 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에 외부적인 변수가 생겨서 선생님, 여러분들의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용돈의 감소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그걸 우리는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런 말을 써가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단어는 지난 단어과 달라요. 상황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가 용돈이 줄었어. 그래서 수요가 감소했다. 이거입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나 하나 용돈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겠어 싶겠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다들 너무 안 좋아. 불황이야. 그래서 모든 가정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모든 가정의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내에서의 제품의 가격은 변한 적이 없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한 일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따가 그래프로 옮기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지금 오늘 수업의 핵심은요.
지난 시간에는 가격이 기준이 돼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공부했다면요. 오늘은요. 가격의 변화 없이 다른 외부 요인이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울 겁니다. 조금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 74페이지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하면요. 가운데 보니까 우유가 나와 있어요. 우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네 가지의 상황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1번, 여기 상황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제가 읽어보니까 상황 1에서 4가 우유의 수요와 공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첫 번째 상황. 선생님 방금 예시를 들었던 상황이에요. 우유의 가격은 일단 그대로인데 뭐 아버지가 딸한테 용돈이 좀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딸이 용돈이 줄어서 우유를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우유의 지금 여기 1번 문제 봤었을 때 우유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선생님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방금 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유 지금 내용 보니까 우유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대요. 아 그래 우유를 사야겠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금 우유를 마시면 키가 커진다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뻥이에요. 내가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왜 선생님이 아직도 여전히 이 모양이야. 근데 아니면 우유라도 먹어서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된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 아래 문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은 뭐 그대로일 거예요. 우유가 가격 그대로일 건데 조금 키가 커지고 싶은 친구들은 그럼 우유를 엄청나게 사 먹겠죠? 좋은 소식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우유의 가격은 변함이 없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뭐 공장 같고요. 뭐 사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원유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우유의 원료 가격이 올랐으니 생산비가 많이 늘겠네. 지금 여기 보면은 공급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우유의 원료 가격이 올랐대요. 근데 우유의 원료가 뭐야?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유를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게 생겼어요. 시장에서의 우유 가격은 그대로일 텐데 생산비가 더 많이 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늘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공급의 내용이다 보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높은 품질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가격은 그대로였을 텐데, 우유의 가격은 그대로일 텐데 신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나 봐요.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급은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약간 이렇게 지금 약간 예시들을 들어봤는데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무슨 말인지 알까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했는데 오늘은요. 가격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외부의 이런 요인 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난 단원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다. 근데 수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봐요. 첫 번째 줄 칠게요.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하지만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요량이 변한대요. 그런데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 자체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 이따가 그래프를 다루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법칙에서 배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 내용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은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 아까 말했던 용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면은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 그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을 우린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수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파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좀 눈에 보이기 쉽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먼저 첫 번째, 소득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기했었죠.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상품 수요 늘리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용돈이랑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에도 수요는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관련 상품의 가격이 관련 상품이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 먼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례로 지금 오른쪽에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실 용어 자체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대체한다는 것은 대신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보완한다라는 것은 그쵸, 보충해준다, 뭐 서포트한다 이런 뜻이겠죠. 한번 내용 대체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 서로 용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의 재화이다. 그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약간 경쟁 관계의 재화이래요. 재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런 예시. 콜라와 사이다. 사실 크게 상관없겠죠. 콜라를 먹든 사이다를 먹든 약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약간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학적으로 이런 걸 예시도 있어요. 대체제로 피자 혹은 치킨. 오늘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피자집 문을 안 열었네. 그럼 뭐 치킨 시켜 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 이제 맨 아래를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요, 대체제 예시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예로 들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예시를 든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정확한 예시, 적합한 예시로는 아마 콜라와 사이다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 만족도가 비슷한 상품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제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대체제. 그러면은 이 부분 볼게요. 그럼 대체제가 수요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쳐볼게요. 검은색으로. 이번에는 두 상품이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을 때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도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선생님 이번에는 사이다 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다 시장이 기준으로 돼서 사이다의 가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콜라의 가격이 한 캔에 1,0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10,000원으로 올랐어. 뭐 그냥 생산자가 이렇게 올려버렸어. 그러면은 그 대체제에 있던 사이다를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게 되겠죠. 사실 사이다의 가격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콜라 가격이 갑자기 올라다 보니까 대체제 콜라의 상품 가격, 콜라의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이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게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반대로 콜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이다는요,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완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완제.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관계의 재화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쓸 때보다 같이 사용할 때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는 역시나 여기서는 돼지고기와 상추 얘기를 해요. 뭐 사실 돼지고기는 뭐 어떤 거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상추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랑 함께 먹었을 때 그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완제의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연필과 지우개, 연필 혼자만 쓰기에는 지우개가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제의 관계. 혹은 뭐 우유와 시리얼만 먹기에 너무 뻑뻑하잖아.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유와 시리얼도 보완제의 관계. 혹은 자동차와 기름. 자동차만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만 있으면 뭐해? 자동차가 없는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지만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완제라고 그래요. 보완제. 그랬었을 때 우리 보완제가 도대체 어떻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추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추 시장. 상추 시장에서 상추의 가격이 변화가 없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돼지고기의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사 먹게 되겠죠, 집에서. 그럼 어떻게? 동시에 상추도 같이 많이 사 먹게 되겠죠. 반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해서 돼지고기 수요량이 줄면은 상추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두 상품이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을 때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한다. 즉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추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이외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 상품의 가격 요 내용은 대체제와 보완제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대체제의 예시를 이 칸이 좁아서 쓰진 않았는데 여기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제 예시로는 뭐 콜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콜라와 사이다 아니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고기와 닭고기 칸이 없어서 좀 작게 쓸게요. 뭐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연필, 지우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돼지고기, 상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소비자의 기호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 기호 변화.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습니다. 내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좋아하는 성향을 기호라고 하는데 기호, 선호하는 정도로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방송이 나오면 그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수요가 늘어난다.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유가 키가 커진다라고 했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예상. 조금 읽어볼게요. 미래에 대한 예상.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고 싶겠죠. 몰래 그렇죠? 어떤 상품의 가격이 미래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미리 사두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편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기존 상품의 수요는 감소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첫 번째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를 많이 봤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현재 뭐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1년 혹은 2년만 지나면은 3억, 5억씩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집을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앞다투어서 서울에는 집을 사려고 하겠죠.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상 역시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면 기존 상품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 내용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쉽게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뭐 갤럭시, 뭐 아이폰, 뭐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있었는데 만약 어떤 핸드폰의 최신 제품을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 달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사실 인기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최신폰이 나오니까 현재 쓰고 있는 제품들의 그러한 수요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도 어느 정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 하겠습니다. 인구수의 변화도 이제 수요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수요자가 늘어나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겠죠. 뭐 조금 예시를 든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해외 많은 팬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관광을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역시나 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5가지. 소득, 관련 상품의 가격,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 기호의 변화, 미래에 대한 예상, 인구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제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얘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추가해 봤습니다. 이거를 미리 좀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다음 페이지 넘어왔는데 뭔가 잘못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앞서 배운 상황들을 이제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놔야지만이 수행평가나 지표평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요가 변한 이후에 시장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그래프로 바로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예시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버섯이 암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 버섯에 대해서 증가하겠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버섯을 구하려고 온데방에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그 버섯의 제품의 양이 사실 모자라겠죠. 왜냐면 시장의 균형이 잘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버섯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왜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 버섯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물량이 모자라지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수요자들 간에 또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결국 또 상승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여기 아래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일단은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보겠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건데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무슨 내용이냐? 가격이 어떤 제품의 가격이 150원일 때 이걸 사고자 하는 물량이 50개더라. 수요자들이 이만큼 원하고 있더라. 만약에 가격이 100원일 때는 이걸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 100개이더라를 표시해주는 그래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 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시로 한번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이 그때에서 여기 좀 크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늘까요? 줄어들까요? 수요는 는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이것까지는 뭐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수요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제품이 그냥 그대로였어요. 150원 그대로였는데 내가 소득이 늘어났네. 그랬더니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50원일 때 원래는 50개만큼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사고 싶어진 거야. 100개를 사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요 곡선이 변하느냐? 이렇게 새로운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가격이 150원일 때 수요가 늘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100원일 때는 원래 100개만 사고 싶어 했었는데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새로운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150원 혹은 100원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격들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가격들 수준에서 원래 수요량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이제 이 가격들마다 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들을 이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수요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수요량이 50에서 100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모든 가격들 수준에서 수요가 이만큼씩 증가했다. 즉 수요가 증가하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그런 내용이에요.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곡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까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 감소하게 되면 요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요 감소하게 되면은 가격은 그대로였을 텐데 이제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고 싶은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제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급 곡선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균형점이 여기에서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 아까 얘기했었죠. 버섯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버섯 가격 상승할 거다. 그리고 팔고자 하는 양은 있었는데 어쨌든 사고자 하는 사람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균형 거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을 것이고, 또 이제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수요가 감소된 상황 볼게요. 수요 감소된 상황. 그러면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이전보다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가격에서도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고, 그러면은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 바로 이렇게 여기 지금 페이지가 76페이지인데 75페이지에서 다뤘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그래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변하게 된다. 요 내용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활동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활동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걱정되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내용을 여기 그래프로 표현했었을 때를 좀 풀어보자는 얘기인데요. 발효식품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요구르트를 구매해서 꾸준히 먹어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요, 줄었다는 얘기요? 수요가 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같은 가격선상에서 수요가 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균형 가격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면 균형 가격도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균형 가격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지금 증가했고요. 수요량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증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다음 달 신제품 출시하니까, 다음 달에 신제품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은요,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은 최신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좀 잘못 그렸지만 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랬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기존 스마트폰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수요 변화에 따른 그런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까지 했는데, 사실 75페이지의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쳐도 76페이지의 내용이 살짝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마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은 내용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마칠게요.